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자료들 바탕으로 오늘은 아이렌이라는 기업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렌 하면 그 변동성 큰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요.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게 좀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이렌의 진짜 핵심은 비트코인 채굴 그 자체가 아니라 뭐랄까 차세대 지속 가능 에너지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아이렌이 처음 내놓은 결과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죠. 이것과 그들의 진짜 핵심 자산인 저비용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 센터, 이걸 좀 혼동해 왔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일종의 범조 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범주 오류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 채굴 기업이 아니라는 아이렌,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보죠. 시작부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서, 그것도 기술자들이 아니라 기관 금융이랑 인프라 투자 전문가들이 세웠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러버츠 영재, 데니얼이랑 윌 로버츠. 네, 이분들 경력이 뭐 맥쿼리 그룹, 팔리세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배경이 아이렌의 전략 방향을 처음부터 결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암호화폐 자체에 투기한 게 아니었어요. 비트코인 생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산업화요? 네. 핵심은 그 인프라 투자 모델을 적용한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값싼 투입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딱 확보하고요. 이걸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 바로 데이터 센터죠. 이걸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발전소 같은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회사로 시작한 셈입니다. 그 자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AI 같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처음부터 특정 기술이 아니라 이 기반 시설 자체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럼 그 기반 시설, 아이렌이 가진 핵심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그냥 채굴장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합니다. 아이렌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수직 계열화된 인프라에서 나오거든요. 북미 전역에 걸쳐서 총 2,910메가와트, MW죠. 이 정도 전력 용량을 확보했고요. 부지만 해도 2,400에이커가 넘습니다. 와, 2910메가와트 엄청나네요. 네, 현재 캐나다랑 미국 텍사스에 총 6곳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또 짓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 이게 그냥 구호는 아니라고요? 아, 네. 이건 단순한 ESG 경영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렌에게는 이게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에요. 생존 전략이요? 네. 공식적으로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ROEC라고 하죠.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서 100%를 맞춘다고는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부지를 고를 때부터 저렴하고 어떨 땐 좀 남아도는 그런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텍사스 ERTU 전력망 이런 곳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곳들이죠. 그럼 이게 단순히 뭐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업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규제 같은 거요? 그렇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나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렌은 우리는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쓴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력망에 부담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거죠. 파트너요? 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력이 과잉 생산될 때 그걸 소비해 주니까 오히려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도 펼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 2,910메가와트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면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면허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런 정체성 없이 그냥 싼 전기만 찾아다녔다면 지금처럼 사업을 키우기는 분명 어려웠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컴퓨팅 제공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잘 닦아놓은 인프라로 그럼 아이렌은 초기에 뭘 했을까요? 역시 비트코인 채굴이었겠죠? 네, 당연히 처음에는 그때 가장 돈이 되는 비트코인 채굴에 이 인프라를 활용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에너지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약 0.033달러. 굉장히 낮죠? 와, 엄청 싸네요. 네, 덕분에 하드웨어 총 마진율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효율이 좋았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 초기 성장에 아주 중요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시련이 닥쳤죠. 그 유명한 크립토 윈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아이렌에게도 정말 힘든 시기였죠.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쟁사들은 아예 파산하기도 했으니까요.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그렇죠. 근데 아이렌은 이 낮은 운영 비용 구조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뭔가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위기가 한창이던 2023년 2월에요. 아이렌이 공급업체인 비트메인에게 미리 줬던 돈이 있었는데 그중 남은 6,70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추가로 현금을 내지 않고 이걸로 4.42HS 용량의 최신 채굴기를 확보해버린 거죠. 와, 다른 회사들은 막 쓰러지는데 오히려 돈 안 들이고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급업체 돈으로 자기들 설비 경쟁력을 확 높인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 경험이 아이렌의 저비용 인프라 모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교훈도 줬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이 단일 사업,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단일 고객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 인프라 투자자 출신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좀 다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겠네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사업은 이제 아이렌의 전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자금줄, 엔진 역할로 재정이 되기 시작해요.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에 엔비디아의 H100 GPU를 처음으로 차들이는데 이게 그냥 한번 사본 게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포석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극적인 변신, AI 컴퓨팅으로의 전환 스토리가 시작되는군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이랑 AI 연산, 이게 되게 다른 분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매끄럽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이 두 가지 작업이 모두 엄청난 전기를 먹는 고밀도 컴퓨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밀도 컴퓨팅? 네. 그리고 아이렌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처음부터 이런 고밀도 연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단순히 지금 필요한 수준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높아질 전력이나 냉각 요구 사항까지 미리 다 고려해서 지었다는 거죠. 소위 미래 준비된 인프라였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전기시설 같은 건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만 바꾸면 되는 거였군요. 비트코인 채굴에 쓰던 ASIC 칩 대신에 AI 연산에 좋은 GPU로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건 뭐 인프라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세입자만 바꾸는 것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렌 스스로도 AI에서 GPU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AI 수요를 만족시킬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네. 그래서 초기 248개 엔비디아 H100 GPU 구매를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1,900개 이상의 GPU 확보를 목표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섭니다. 사업 영역도 보니까 이제 꽤 다양해졌어요. 직접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아이렌 클라우드도 있고 그냥 공간이랑 전력 빌려주는 콜로케이션, 또 고객 맞춤형으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지어주는 빌투수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꾼 게 아니라 스토리지 회사인 웨카랑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블랙별 같은 차세대 GPU를 대비해서 액체 냉각 시설 호라이즌 1을 짓는 걸 보면 정말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모든 과정이 뭘 보여주냐면요. 아이렌의 진짜 핵심 역량은 특정 작업,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적화된 고밀도 컴퓨팅 환경, 그러니까 일종의 공장을 잘 짓고 운영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공장이요? 네, 공장, 즉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돌릴 기계, 이게 OAS이든 GPU든 시장 상황 봐서 가장 돈이 되는 걸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인프라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이건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잘 설계된 자산을 논리적으로 활용한 결과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변신 스토리가 마침내 2025년 11월 3일 정말 어마어마한 발표로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인데요. 와, 규모가 무려 97억 달러짜리 5년 계약이라고요? 네, 이 계약은 뭐 아이렌이라는 회사를 그냥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SC 공시자료 같은 걸 종합해 보면요, 단순히 GPU 용량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차세대 엔비디아 GB300 GPU를 사용하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 텍사스 차일드레스 캠퍼스에 총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즌 1부터 4까지요. 와, 이 계약 하나만으로 예상되는 연간 반복 수익, AR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간 19억 달러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려면 델에서 장비를 58억 달러 어치나 사야 한다던데 이 엄청난 돈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아이렌 정도 회사 규모에는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아, 바로 그게 이 계약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금의 20%를 선지급하기로 했어요. 선지급여? 20%나? 네. 그래서 아이렌에는 이 선급금이랑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그리고 앞으로 영업해서 벌 돈, 이걸 활용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더 찍어내지 않고도 이 큰 투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렌 전용 AI 클러스터 짓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리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무적인 부담을 확 낮춰준 거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빨리 필요한 AI 인프라를 확보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개발 및 벤처 부문 사장 조나단 틴터라는 사람이 아이렌의 완전 통합형 AI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전문성, 그리고 이미 확보된 대규모 전력 용량, 이걸 높이 평가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딱 언급을 했죠. 아,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 수준의 계약이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 계약은 아이렌을 그동안에 좀 투기적이고 변동성 큰 그런 컴퓨팅 업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거대 기업, 하이퍼스케일러가 믿고 맡기는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도 예측이 어려운 모델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뭐랄까 유틸리티 같은 모델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아이렌을 평가하는 기준, 그 범주 자체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아니라 고성장 AI 인프라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리츠 쪽으로 영구히 옮겨버리는 말 그대로 범주 재설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와, 범주 재설정이라. 이런 극적인 변화는 당연히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겠죠? 합니다. 초기에 손실 좀 보고 크립토 윈터 때 특히 큰 적자를 봤죠. FY22에 순손실이 한 4억 2천만 달러, FY23에도 1억 7천만 달러 정도 적자였거든요. 네, 힘들었겠네요. 그러다가 FY24에는 손실폭이 확 줄었고 순손실 약 2,900만 달러, 마침내 FY25,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죠. 이때 영업이익 약 2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 약 8,700만 달러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미래 전망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인 FY26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요. 총 수익 2억 4천만 달러 중에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아직 2억 3,300만 달러, 거의 95%거든요. AI 클라우드 수익은 730만 달러 정도고요. 그럼 아직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네요. 그쵸. 이것만 보면 에이 아직 멀었네 싶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아, 이미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으로 확정된 연간 19억 달러 ARR,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총 34억 달러 AI 클라우드 ARR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생각해보면요. 지금 분기에 730만 달러 버는 AI 수익은 앞으로 펼쳐질 그 거대한 숲의 그냥 작은 시작일 뿐인 겁니다. 이건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계약으로 보장된 미래인 거죠. 계약된 미래라. 네, 재무적인 변태, 메타모포시스라고 하죠. 그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고 AI 클라우드 쪽에서는 코어 웨브 같은 회사들이랑 비교가 좀 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코어위브도 암호화폐 채굴하다가
AI 클라우드로 아주 성공적으로 변신한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데 자료들은 이 두 회사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그 DNA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DNA가 다르다고요? 네. 코어위브는 주로 M&A를 통해서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인수자 통합자, 어콰이어 인테그레이터 모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한 코어 사이언티픽의 데이터 센터를 사들이는 식으로요. 아, 인수합병으로 크는군요. 반면에 아이렌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 확보하고 변전소 짓고 데이터 센터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설자, 운영자, 빌더 오퍼레이터 모델, 즉 수직적 통합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직접 다 짓는 방식이랑 인수하는 방식,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아이렌의 이 건설자 모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진을 관리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프라를 다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니까 구조적으로 비용 우위를 가져가기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설계 단계부터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락웰 같이 전력 소모가 엄청난 차세대 GPU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액체 냉각 시스템 같은 걸 완벽하게 딱 맞춰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그렇죠. 반면에 인수자 모델은 이미 지어진, 어쩌면 좀 구세대 기술에 맞춰진 인프라를 사서 개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적화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렌은 그냥 AI 인프라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라 다음 세대 AI 컴퓨팅에 최적화된 인프라 그 자체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이어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의 진짜 본질은 비트코인이나 AI 같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고밀도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잘 쥐어진 최첨단 공장 같은 거죠. 확보해놓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 2.9기가와트나 되죠. 이거랑 최적화된 시설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그때그때 가장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작업. 그게 비트코인 채굴이 될 수도 있고 AI 연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유연하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아이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잔료에서도 아이렌을 본질적으로 에너지 컴퓨팅 차익 거래자, 에너지 컴퓨트 아비트라주어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비트코인이냐 AI냐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AI를 모두 활용해서 최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다. 이런 의미로요. 네, 공동 CEO인 데니얼 로버츠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너지와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으며 비트코인 채굴과 AI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결국 둘 다 아이렌의 핵심 자산인 전력, 즉 메가와트 C를 소비하는 그냥 서로 다른 형태의 컴퓨팅 작업일 뿐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이런 유연성, 그리고 자산에 대한 통제력,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지능형 유틸리티로서 아이렌의 진짜 가치이자 미래 성장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 탐험에 좀 흥미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이렌처럼 이렇게 유연한 에너지와 컴퓨팅 플랫폼을 잘 구축한 기업에게 비트코인과 AI 다음에는 또 어떤 거대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에너지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또 다른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들이 가진 이 플랫폼이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